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셀트론 특집이에요. 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학회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CTP17에 대한 좀 완벽한 분석. 왜냐하면 램시마 SC와 함께 내년도 셀트론을 지배할 뭐 비밀 병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셀트론의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셀트론의 그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한번 총 정리 한번 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뭐 구독하신 분들이나 최근에 뭐 주주가 되신 분들은 깊이 있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뭐 지금 뭐 램시마 SC라든지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한 포인트로 뭐 접근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사실 내년도 셀트론의 비밀 병기가 바로 이 고농도 휴미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예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내년 출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승인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 판매가 이제 이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또 셀트론이 이제 생산해가지고 또 헬스케어 쪽으로 넘기는 그런 어떤 매출 과정을 또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셀트론이 또 유명 학회 류마티스 학회에서 CTP17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있자로 이렇게 보도자료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 있고요. 큰 제목 먼저 볼게요. CTP17 임상 1상 및 3상 주요 결과 3건 포스터 발표 선정됐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요 2상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상, 3상 이렇게 주요 결과가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임상에서 효능 및 약동학, 안정성 등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성을 확인했다. 결국 이제 오리지널 제품하고 안정성과 효능 부분에서 뭐 동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번에 이렇게 또 공식적인 큰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세계 최초 퍼스트 무버로서 이제 이렇게 임상 단계 그리고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파괴력을 지니는지 그 부분 이해하신다면 사실 셀트리온을 예, 아마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음, 기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대비 차별화된 고농도 제형으로 개발, 램시마 SC와 함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램시마 SC와 CTP17이 내년 출격이잖아요. 본격 출격 자체가 결국은 예. 하여튼 뭐 기대 한번 해보고 있죠. 예. 그냥 뭐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셀트로는 계속적인 성장의 모멘텀 그 날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장착을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후발주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 최초로서 내놓는 제품들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셀트로는 지난 6일 7일에 진행된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 이제 성분명은 아달리무마비죠. 바이오시밀러 CTP17 임상 1상 결과 및 임상 3상 주요 결과 데이터를 발표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는 전 세계 최대 류마티스 학회 중 하나로 셀트로는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 결과 2건 및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 주요 결과를 제출해 포스터 발표로 선정됐다.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1상에서는 휴미라 대비 약동학과 안정성이 동중한 수준을 입증했으며 여기서 이제 그 약동학이라는 거는요 약이 이제 몸에 투입돼 가지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대사라든지 흡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약동학 그리고 안정성이 동등한 수준을 입증했다. CTP-17의 오토 인젝터와 프리필드 시린지 두 형태를 비교한 임상 1상에서도 약동학과 안정성이 유사함을 증명했다. 그래서 오토 인젝터하고 프리필드 시린지가 이제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프리필드 시린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약을 만들면 보통 앰플이나 이제 유리병 같은 데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한테 한 번 이게 투여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용량, 그거를 딱 충전한 어떤 충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필드 시린지가. 그리고 오토 인젝터는 이 프리필드 시린지를 이 자기가 주사 놓을 수 있을 그렇게 형태로 만들어 놓은 오토 인젝터 쏴주는 거죠. 인젝터.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형태, 이런 제품 형태도 비교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유사함을 이제 증명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중등증 및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은 효능 및 약동학, 면역 원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셀트로는 24주간 진행한 3상 임상 주요 결과에서 CDP-17의 효능이 휴미라와 동등하며 약동학과 안정성에서도 유사함을 확인했다. CDP-17은 주사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구연산염 요거를 이제 제거한 제품으로 기존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와 달리 고농도 제형으로 개발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 그래서 고농도 제형이라는 거는 그 용량을 높여가지고 더 적은 용량으로 이제 같은 효능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연삼연을 제거하면서 또 통증도 유발하는 부분을 제거해서 그만큼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베터된 버전 그런 버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장 경쟁을 갖췄다. 기존의 이제 오리지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춘 부분이다. CTP-1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91억 6,800만 달러. 야, 이거 20조 넘는 거잖아요. 약 하나가 20조가 넘어요, 20조가. 야, 난 참, 야,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제약바이오 시장이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예. 약 하나가 20조야. 그러니까 이거 20조니까 얼마나 많은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공략하려고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따가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유럽에서 지금 6, 7개가 지금 진출해가지고 거기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재미난 경쟁 형태고요. 음. 그래서 이제 20조 넘는 이 매출을 작년만 해도 이제 기록한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고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 제품입니다. 지금 4년 연속. 셀트로는 올해 3월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건선 등 휴미라에 승인된 모든 적응증을 바탕으로 유럽 의약품청 EMA에 CTP-17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내년 초 EMA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이상준 셀트론 수석 부사장 겸 임상개발본부장은 CTP-17의 효과와 안정성 등을 글로벌 임상에서 증명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ACR에서도 포스터 발표로 선정됐다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최초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최초의 고농도 제형 제품으로 개발된 만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회에서는 세계 최초 인플렉시마 피하수자 제형인 램시마 SC 임상 결과도 발표됐다. 셀트로는 램시마 SC의 면역 원성과 체질량 지수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IV와 SC 제형, 이 IV는 정맥 주사입니다. 그리고 SC는 피하 주사, 우리 이제 피하 주사 쪽에 하는 제형. 요거에 따르는 면역 원성 차이가 없었다. 이제 이 체질량, 이 체지방 이제 두께에 따라서 영향이 이제 다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피부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야 이게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것까지 다 이렇게 검증한 거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램시마 SC 투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램시마 SC 오토 인젝터와 프리필드 시린지 타입을 비교한 임상에서 사용성에 차이가 없으며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SC까지 이제 그들은 이제 좋은 결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두 개의 이제 강력한 또 전투기가 또 출격을 하는 거죠. SC는 이제 출격을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4분기 내년 정도 돼야 온기의 어떤 매출액이 반영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휴미라라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위성을 가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먼저 아까 이제 자료에서는 그 작년 글로벌 매출이 191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표 여기 이제 기관에서 측정한 거는 268달러네요. 그래서 기관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1이니까 1이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휴미라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굉장히 많은 적응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성장하지만 지금 글로벌 뭐 유럽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시밀러가 침투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방어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진출을 못해요. 특허권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23년 뒤로부터 이제 출시할 수 있고 시밀러를 지금은 유럽만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의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램시마 계열 레미케이드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순위를 내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 같은 거 나중에 이제 진짜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게 풀리면 굉장히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엠브렐 같은 요 자가 면역 질환도 보시면 5위, 6위권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매출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스텔라라 같은 요것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예, 요것도 이제 7위권에 이렇게 높은 순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전 세계 의약품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지금 4년 연속으로 내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휴미라가 무슨 약이냐? 큐비아가 조사한 아까 이제 그 자료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에 세계 의료용 의약품 상위 20개 제품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치료약 휴미라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 2019년에는 269억 달러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해 1위 자리를 확보했다. 휴미라는 2016년에 188억 달러, 2017년에 227억 달러, 2018년에 255억 달러, 예, 작년 269억 달러로 비약적 성장을 하고 있다. 성장률로는 각각 20%, 뭐 16%, 10%, 최근엔 좀 감소하고 있죠.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침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약이냐? 류마티스 관절염, 화농성 간선염, 심상성 건염, 예, 뭐 자가면역 질환 대부분의 이제 저증 갖고 있어요. 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그 아베 총리가 이제 그 걸렸었다는 그런 병이잖아요. 이게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아베 총리도 이런 것들 다 맞아봤겠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휴미라 맞다가 엠브랄 맞다가 또 램시마 맞다가 이런 식으로 돌리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아마 다 안 맞아서 아마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개 이상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굉장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고요. 에브비라는 이 회사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제품으로 이 제품 한 개로 세계적인 제약 대기업의 연간 매출에 필적하는 규모까지 성장했죠. 전 세계 의료용 의약품 시장 전체의 약 2%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 약 하나가. 유럽에서의 바이오시밀러 이제 경쟁 심화로 미국의 지역의 매출은 축소되고 있으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투약 편의성 및 효능 우위를 바탕으로 볼륨 성장 지속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미국에서는 특허권이 이제 23년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의 어떤 주요 바이오시밀러 허가 리스트를 보면요. 아달리모밥 이게 이제 휴미라 쪽이거든요. 휴미라 쪽 보시면 암젠, 삼성바이오, 산도즈, 마일란, 뭐 카비,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이미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죠. 보시면.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허가 신청을 올해 3월 달에 한 상태죠. 한 1년 정도 걸리다 보면 내년 한 3월 1분기 안짝으로 아마 승인 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셀트론이 이거 후발인데 완전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달라요. 예. 이쪽이 이제 저농도 제형이고요. 이게 고농도 제형입니다. 이따가 이제 어떤 차이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신청을 좀 늦게 했는데 다른 제형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한번 볼게요. 미국 쪽에 이제 주요 바이오시밀러 허가 리스트를 보면요. 여기 아달리무밥 있죠? 휴미라 쪽 보시면 암젠, 베링거 잉겔하임, 산도즈, 삼성 바이오에피스, 화이자 나란히 이제 2016년부터 19년 따다다다닥 FDA 승인을 받았죠.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저농도입니다. 저농도 바이오시밀러예요. 특허권이 이제 23년 이후로 이제 풀리기 때문에 특허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AVB가 미국에서 이거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이제 출시 일자들을 딱 갖고 있어요. 출시 일자를 뭐 로열티를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맺어놨겠죠. 그래서 미리 승인을 받아놓고 저농도입니다. 특허권 풀릴 때 이제 출시를 하기로 이제 합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미국에서는 셀트리온은 없죠? 없죠. 지금 임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셀트리온의 전략이 역시 이 기업은 대단한 기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CTP17,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서 어떤 전략을 보면 셀트리온이 대단한 기업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의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전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저농도 버전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각계 전투를 치열한 어떤 전투를 벌이고 있고요. 휴미라 이제 처음 출시 당시에는 주력 용량 자체가 요거 40ml 0.8ml 요거였어요. 이 제품으로 이제 매출액 기준 글로벌 1위를 등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브비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약이 특허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또 해야 됐어요. 당연히 이제 이거 특허권 풀리면 시밀러들 진입하고 자기들 매출 잠시 갖게 뻔하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0.4ml 요 고농도 제형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략 자체가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휴미라는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빠르게 매출액이 증가해서 전체 휴미라 매출액의 약 66%가 이미 고농도 제형으로 대체가 됐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한 90% 가까이 고농도 제형이에요. 나머지 10%에서 20% 안착되는 어떤 비중을 가지고서 그 저농도 버전의 그 오리지널과 함께 시밀러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에브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덤핑을 해버렸어요. 거의 한 10에서 한 80%까지 각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운을 시켜버려가지고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수익성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졌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출시됐거나 출시 대기 중인 바이오시밀러는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저농도 제형이에요. 현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시장의 일부만 열린 셈이죠.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금 고농도 시장은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진출할 상황이고 퍼스트 무버란 말이죠. 다른 기업들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지만 뭐 한참 늦었죠.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는 셀트리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유럽 쪽에서.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난 3월 9일 유럽 EMA에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 예정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빠른 어떤 그 퍼스트 무버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구연산염을 제거하면서 통증을 줄였다는 어떤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예, 보시면 CTP17 셀트론만이 지금 고농도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뭐 암젠, 베링거 인겔하임, 산도즈, 삼성, 화이자, 마일란 뭐 이런 기업들은 다 저농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시장 선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저농도 제형이고요. 이게 고농도 제형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 고농도 제형하고 저농도 제형의 이제 점유율의 흐름을 좀 보면요. 이게 회색 그래프가 저농도 휴미라, 파란색 그래프가 고농도 휴미라예요. 미국 내에서도 보시면 저농도 휴미라의 처방이 확 감소하죠. 고농도가 출시되면서 2018년부터 쭉 올라오죠. 그래서 앞질렀죠. 그러니까 지금 저농도 휴미라 버전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출시하려고 딱 승인받아 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2023년 됐을 때 이 과연 저농도 휴미라 어떤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추이를 보면 지금 고농도 휴미라 버전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어떤 흐름인지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셀트론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이쪽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지. 괜히 그 저농도 버전 저기 가가지고 조그만 시장 가지고서 예? 격화된 경쟁 구도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휴미라 이제 이 고농도 버전 처방 금액 점유율을 보시면 역시나 고농도 버전이 저농도 버전을 파란색을 앞질러서 지금 계속 높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60%를 지금 넘어섰죠. 60%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지역에서도 보시면 89.9% 이제 2018년도 볼륨입니다. 수량 기준으로 금액 기준은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8,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 수량.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를 보시면 이 오리지널 3%, 그리고 임랄디, 삼성바이오에피스 최근에 이제 여기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게 2.8%, 암젠 거도 2.3%, 산도즈 거도 1.7% 해서 한 10% 정도를 이 저농도 버전 오리지널과 많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싸우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농도 휴미라 버전으로 완전히 그 대체를 해버린 상태죠.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완전히 이쪽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휴미라 고농축과 동일한 제품은 현재 없어요. 셀트론 제외하고는. 현재 유럽에 출시된 바이오 시밀러는 제품의 스펙 측면에서 휴미라 고농축 제형과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은 없다. 먼저 고농축 제품은 하나도 없으며 암젠의 암제비타와 밀란의 훌리오만 CF 버전으로 개발되었다. 29게이지의 바늘을 채택한 제품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임랄디, 밀란의 훌리오, 프레제니우스 이다시오가 있다. 그래서 에브비는 기존 제형의 마케팅을 철수하고 고농축 제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은 휴미라 고농축 제형과 동일한 스펙으로 개발 중이다. 셀트론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은 휴미라 고농축 제형과 동일한 스펙으로 개발되고 있다. 40mg, 40ml 제품은 임상을 마치고 EMA에 올해 3월 허가를 신청했으며 4분기에 승인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4분기, 내년 1분기 완짝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FDA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고 특허 이슈가 해결되는 22년 정도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량 제품인 80ml 제형은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호재가 될 텐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9개사가 대기 중에 있어요. 예, 보시면. 예, 그렇죠? 하지만 모두 저농도 제형입니다. 셀트론이 현재 이 점유를 올리고 있는 고농도 제형으로 에브비와 미국 특허를 합의하면 예, 수소 폭탄급의 호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미라의 이제 20조 매출 중에서요. 미국이 13조예요. 유럽이 5조. 그 외 지역이 한 2, 3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 누가 퍼스트 무버가 되는지는 예,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지 좀 이제 감이 슬슬 좀 오시죠. 예,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지. 삼성바이오 에피스 보십시오. 예, 지난 8월 달에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착수했다. 예, 독일에서. 이제 착수했대요. 이제. 예, 훨씬 지금 후발주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셀트리온 타관 전략 관련돼서 이제 예, 기사를 보면요.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달에 나온 기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하면서 세계 1위 이제 휴미라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실적 부분이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버비가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유럽 등 미국 외 지역 매출이 20%나 다운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 매출은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시밀러가 진출하지 않은 미국 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시밀러가 진출해가지고 어느 정도 잠식을 하고 있는 유럽 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매출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특허권이 풀리면서 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제 고농도 제형 쪽에서도 향후 셀트론께 이제 출시가 되면 상당히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게 미국 외 지역에 미국 외 어이구 잠시만요. 휴미라의 미국의 지역 분기 매출 추이인데요. 계속 감소하죠. 대부분 유럽 쪽이거든요. 유럽 쪽의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휴미라가.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경쟁력을 뭐 잠식당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이 기사에서도 있어요. 실적 발표를 맡은 에브비 경영진은 바이오시밀러 경쟁 여파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 휴미라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가격 혜택을 갖춘 바이오시밀러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한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이 바이오시밀러 선호도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악화가 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결국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늘릴 거고 오바마 케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셀트론이 휴미라 고농도 버전을 출시했을 때 오리지널을 잠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에브비가 휴미라 공급 가격을 80%로 인하를 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방어 전략을 펼쳤지만 점유율 안 뺏기려고 그런 거예요. 매출 감소를 막지를 못했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경쟁 업체가 늘어나면서 매출 감소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외 지역에서는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바야흐로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 걸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TP17에 대한 이제 유럽 전망을 보면요. 셀트론의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은 유럽 EMA에서 지난 3월 승인 신청 완료를 했고요. 내년 1분기에는 승인돼서 판매가 될 걸로 전망돼요. 현재 유럽 시장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침투가 굉장히 가파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유럽 시장 대부분의 휴미라 시밀러의 제형은 고농도 제형이잖아요. 지금 8, 90%가. 그렇기 때문에 셀트론이 퍼스트 무버의 지위로 상당한 점유율 잠식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유럽 시장 5조라고 치면 거기에서 한 4조 정도가 고농도 버전이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셀트론이 퍼스트 무버로서 침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폭발적인 파이프라인이 출시가 된다. 퍼스트 무버 지위로 상당한 점유율 잠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바이오시밀러 업계가 경쟁 격화에 따라 가지고 약간 하락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을 저한테도 많이 이제 질문하신 분도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셀트론의 경쟁력은 강력할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경쟁 격화에 따른 약가 하락이다. 에브비가 유럽 일부 국가에서 휴미라 가격을 종전보다 80% 인하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더해졌다. 특허로 미국 시장을 지키고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들을 봉쇄해 후발주자들의 추가적인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들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들의 성장을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공공보험 위주인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개선되고 시장도 점차 확장돼서다. 고가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도 속속 풀린다. 품목수만큼이나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다. 제가 자주 보여드린 표 그때 앞으로 10년 동안 100조가 넘는 규모의 의약품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이오시밀러들이 침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몇 개의 업체가 과점하는 체제로 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유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자체적으로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주로 위탁 생산하는 해외 경쟁사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다. 셀트론은 현재 송도에 19만 리터급 바이오약품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시설을 100만 리터까지 확장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생산 설비 보유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이오시밀러의 원가 경쟁력 때문이에요. 설비를 보유하면 위탁 생산 비용을 마케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원가 경쟁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반도체 치킨 게임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 마이크론만 살아남지 싹 다 죽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원가 경쟁력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결국 이제 셀트론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치열할수록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가 경쟁력이 강한 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가 있다며 셀트론은 수율 측면에서도 타 CMO 기업들을 월등히 앞서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 경쟁력 자체가 타 기업을 압도하기 때문에 셀트론이 이 경쟁 구도 속에서도 선두권 위치를 점유하면서 이 시장의 성장의 파이를 계속 먹어가며 성장할 거라는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시장 추이를 보면 뭐 바이오 신약 그 신약 자체는 뭐 지금 뭐 한 200조 2015년도 200조 뭐 규모에서 뭐 지금 300조 규모 2025년 되면 뭐 거의 한 500조 되는 규모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계속 커져나가잖아요. 지금 암 시장도 뭐 엄청나고 항암 시장도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장 이렇게 커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특허가 풀리는 것들 이렇게 바이오시밀러가 먹어가는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도 25년쯤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70조 넘는 수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7, 80조. 그래서 이 시장을 몇 개, 한 4개 정도 되는 업체, 4, 5개 정도가 거의 과점 체제로 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 특집으로 이번에는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DP17에 대한 완벽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셀트리온의 향후 기대되는 파이프라인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게 결국은 이 기업을 장기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국 원천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스터디를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